단 24시간 만에 1조 1천억 달러가 시장에서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산 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멸의 기록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은 가격은 기록적인 고점에서 22%나 폭락했고 지난 하루 동안에만 17%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코맥스 시장에서 은은 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금 역시 5,000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귀금속들이 암호화폐보다 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붕괴의 현장 이면에는 그 누구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위의 숫자는 공포를 가리키고 있지만 실물 시장의 창고는 탐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조 달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자본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는가? 그리고 왜 가격이 폭락할수록 실물을 원하는 사람들의 줄은 더 길어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차가운 숫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무너진 신뢰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트 위에 그려진 기술적 지표들이 어떻게 무참히 파괴되었는지를 복기해야 합니다. 지난 분석에서 우리는 150시간 지수 이동 평균선이 시장의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그 방어선이 작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격은 해당 지점에서 지지를 받아 10% 반등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매도 압력은 그 희망마저 짓밟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150시간 지수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자마자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둑이 터진 것처럼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가격은 우리가 우려했던 90달러에서 95달러 사이의 지지 구간까지 단숨에 밀려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구간이 버텨주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려 86달러라는 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표의 붕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가격의 괴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현재 뉴욕의 코맥스 시장에서 은은 9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 상하이 시장에서는 같은 은이 13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시장 사이의 가격 차이, 즉 프리미엄은 무려 36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프리미엄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실물은, 시장은 뉴욕의 종이, 은 시장보다 37%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중합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붕괴할 때는 모든 곳에서 가격이 함께 떨어져야 합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자산을 현금화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폭락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매도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뉴욕에서는 종이로 된 은을 팔아치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실물 은을 확보하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37%라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웃돈을 말입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은이 하루에 20달러씩 폭락하며 115달러에서 95달러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누군가는 이 폭락을 기회로 삼아 실물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금 시장에서 4조 달러가 사라지고 은 시장에서 1조 1천억 달러가 사라지는 이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버리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종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과도한 부채와 파생 상품으로 쌓아 올린 가격은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강제 청산이 이어지며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폭락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 시장은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36달러라는 것은 실물 은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종이 시장은 은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실물 시장은 은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분열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뉴욕과 런던의 금융가들이 만들어낸 파생 상품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아시아의 실물 수요 앞에서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조 달러의 증발은 단순한 자산의 손실이 아니라 서구 금융 시스템이 설정한 가격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왜 창고는 비어가고 있는가? 채굴되는 양보다 저장되는 양이 더 많은데 왜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가? 이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해줄 열쇠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비율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금과 은의 가격 비율입니다. 최근의 폭락으로 인해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51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의 가격이 은보다 51배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금이 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지구상에서 금이 1온스 채굴될 때마다 은은 8온스가 채굴됩니다. 즉, 채굴 비율은 1대 8에 불과합니다. 자연계의 희소성 비율은 1대 8인데 인간이 만든 시장의 가격 비율은 1대 51이라는 이 거대한 간극은 도저히 정상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모순은 단순히 채굴 현장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귀금속의 흐름을 통제하는 거대 창고들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맥스 창고에 보관된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12입니다. 금 1온스가 보관될 때 은은 12온스가 보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인 LBMA의 재고 비율은 더 충격적인 1대 3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들을 연결해 봅시다. 우리는 금보다 8배 더 많은 은을 캐내고 있고 창고에는 금보다 12배 더 많은 은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은의 가치를 금의 51분의 1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시장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용수철의 모습입니까?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창고의 문이 열리는 방향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공급이 넘쳐나 재고가 쌓이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파는 사람은 줄어들고 창고에는 물건이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코맥스와 LBMA의 은 창고는 날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습니다. 재고는 줄어드는데 가격도 함께 떨어지는 이 기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종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현실 세계의 수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싼 가격을 이용하여 런던과 뉴욕의 창고에 있는 실물 은을 대규모로 인출해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창고가 비어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귀중품을 챙겨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종이 가격은 허상이며 실물 은이야말로 진짜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장의 가격 비율이 51대 1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채굴 비율이 1대 8이라는 펀더멘털은 은이금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비명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비율의 극단적인 확장은 언제나 폭력적인 되돌림을 예고했습니다. 고무줄을 최대한 당기면 당길수록 놓았을 때의 반동이 강력한 것처럼 지금의 억눌리는 가격은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하이에서는 36달러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은을 사려고 아우성이고 서구의 창고에서는 재고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욕의 스크린 위에서 은 가격은 1조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종이시장은 레버리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지만 실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요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매도 공세는 실물 시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격을 누르면 누를수록 아시아의 구매자들은 더 공격적으로 물량을 흡수하고 창고는 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비정상적인 폭락의 방아쇠를 당겼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운 사건들의 연속이 이 폭락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이 중국의 개장 시간과 런던 금속 거래소의 기술적 결함이라는
기묘한 우연의 일치로 향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측이 아닙니다. 차트와 숫자가 보여주는 모순을 넘어 이제 우리는 그날 아침 시장의 문이 열리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의심스러운 타임라인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폭락의 시발점은 중국 시장의 개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아시아의 거래가 시작되는 종소리와 함께 금과 은 가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은 런던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 금속 거래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런던 금속거래소, 즉 LME가 갑작스럽게 기술적 문제를 선언하며 개장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수조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에서, 그것도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한 가장 민감한 시점에 발생한 거래소의 침묵은 시장에 극도의 공포와 불확실성을 주입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LME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멈춰선 바로 그 시간은 가격은 115달러에서 95달러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20달러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계단식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격을 광산의 깊은 갱도 바닥으로 집어 던진 것과 같은 파괴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인가? 왜 하필이면 가격 방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거래소 시스템은 기술적 결함이라는 명분 뒤로 숨어버리는가? 금융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술적 결함은 종종 개인 투자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거대 기관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형성하는 편리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펀더멘털을 분석해 보아도 이날의 폭락을 정당화할 만한 경제 지표나 뉴스는 전무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것도 아니었고 대규모의 경제 위기가 공식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거래소의 지연과 그 틈을 타 쏟아진 매물 폭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매도 세력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서둘러 가격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시장 내부가 아닌 워싱턴 DC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임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관행대로 전통적인 인물을 의장으로 선택한다면 시장은 안도하거나 혹은 지금의 하락 추세를 이어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게임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주디 쉘튼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금융 질서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은 가격 폭락이 수상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디 쉘튼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금과 은 가격은 극적인 반등을 이뤄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가격 조작 카르텔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은행가들이 만들어 놓은 종이 시장의 룰을 깨뜨릴 수 있는 인물, 그녀가 누구이길래, 그리고 그녀의 생각이 무엇이길래 거대 자본은 이토록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며 가격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폭락의 배후에 깔린 진짜 공포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전한 화폐, 즉 사운드 머니의 귀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디 쉘튼, 그녀는 월스트리트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경제학자이자 현대 금융사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건전한 화폐를 옹호해온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녀의 철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정 화폐, 즉 피아트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쉘튼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내리는 수준의 통화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키워온 연방준비제도의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 권력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금 본위제 회복론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금 본위제 하에서 달러의 가치는 정부의 약속이나 신용이 아닌 고정된 양의 금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권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폐의 발행량이 국가가 보유한 금의 총량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 없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통제됩니다. 정부 역시 빚을 내어 흥청망청 쓰는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실물 자원에 의해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과 기업에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즉 장기적인 통화 가치의 안정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부양하고 은행들을 구제해온 기득권 세력에게 이것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쉘튼을 연준 이사로 지명했을 때 그녀가 의회와 금융권으로부터 받았던 그토록 거센 저항과 비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연준이 수조 달러를 찍어내어 위기에 빠진 은행을 구해주고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그 달콤한 시스템이 멈춰버릴까봐 말입니다. 당시 그녀의 지명은 상원의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부채의 팀에서 허덕이는 경제 상황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쉘튼은 금본위제로 가는 급진적인 변화 대신 매우 현실적이고도 치명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금채권의 발행입니다. 이것은 쉘튼이 구상하는 건전한 화폐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이자 기존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트로이의 목마와도 같습니다. 금채권의 개념은 간단하지만 혁명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달러가 아닌 금으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만기 시에 종이 지폐인 달러가 아니라 실물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피아트 화폐의 가치 하락 위험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더라도 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내 자산의 구매력은 보존됩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금융시장에는 실물 가치에 연동된 거대한 평행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재정 건전성을 강요받는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금으로 갚아야 할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금 채권은 당장 달러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돈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강력한 교육적 도구가 될 것입니다. 쉘튼의 이 제안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해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화폐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만약 오늘 트럼프가 쉘튼을 연준 의장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미국의 통화 정책이 무제한 인쇄에서 가치 보존으로 대전환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금과 은 시장에 핵폭탄급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파생 상품을 통해 가격을 억눌러 왔던 세력들은 이제 연준이라는 거대한 정책기관을 적으로 돌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숏 포지션과 가격 조작은 정책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존재 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발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며 이 시점에 은 가격이 의심스러운 폭락을 겪고 있는 진짜 배경입니다. 은행가들은 당신이 이 95달러라는 가격이 은의 진짜 가치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차트를 무너뜨려 공포를 심어주고 당신이 가진 실물을 헐값에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36달러라는 상하이의 기록적인 프리미엄이 진짜 가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1대 1이라는 금과 은의 비율이 그리고 1대 8이라는 채굴 비율이 진짜 가격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비어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이 모순적인 상황 자체가 역설적으로 진짜 가격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거대 담론에 매몰되어 정작 차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묘한 기술적 함정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분석을 통해 세력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정확한 기술적 레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50시간 지수 이동 평균선은 초기에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습니다. 가격은 그 선에 닿자마자 10%나 반등하며 108달러에서 11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개미 털기를 위한 유인책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 물량을 쏟아부어 그 지지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경고했듯이 지지선이 붕괴되자마자
가격은 저항 없이 $90 초반대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90에서 $95 사이의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는 아주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레벨이 지켜진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마저도 무너진다면 다음 목적지는 $86입니다. 기술적 로드맵은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차트를 망가뜨려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트레이더들의 손절매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값싼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이 과거의 수많은 은가격 폭락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세력들이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이자 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시장의 가격이 폭락하면 실물 시장도 공포에 질려 함께 무너졌습니다. 실물 은을 가진 사람들도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치우려 했고 그 결과 실물 프리미엄은 축소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종이 가격이 폭락할수록 실물 시장의 프리미엄은 오히려 폭발하고 있습니다.